안녕하세요. 라이프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통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통은 우리 몸의 감각 수용기와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며 운동 효과기부터 항상성 유지도 해주고 정신활동의 안정과 유지 등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입니다. 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둔덕, 출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축삭이 되겠고요. 이쪽이 축삭둔덕, 그러니까 활동 전이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쪽이 가지돌기, 이쪽이 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입니다. 묵극 신경세포, 혹극 신경세포, 드극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신경악교세포의 기능입니다. 지지작용, 식작용, 영양세포, 보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별악교세포, 희소돌기 악교세포, 미세악교세포, 뇌실막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악교세포는 신진대사 담당을 해주고 희소돌기 악교세포 같은 경우에는 마리집을 형성하며 그리고 미세악교세포 같은 경우에는 포식작용을 하고 중배엽에서 구성이 됩니다. 뇌실막세포 같은 경우에는 뇌실의 내면 피부, 그러니까 뇌척수액 생산과 순환을 보조해 줍니다. 네 번째, 중층신경계의 악교세포입니다. 별악교세포, 희소돌기 악교세포, 미세악교세포, 뇌실막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초신경의 악교세포입니다. 슈반세포 같은 경우에는 말초신경의 축삭과 마리집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를 보호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세포 재생에 관여합니다. 위성세포 같은 경우에는 말초신경세포의 주위에 이제 위성처럼 위치하고 있고요. 신경절의 세포체를 둘러싸는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피막세포라고도 부릅니다. 여섯 번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한 분씩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용기입니다. 자율신경 종말은 통각이랑 온도 감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스너 소체는 이점 식별법을, 파치니 소체는 앞각, 그리고 크라우드 끝망울은 냉각, 루피니 소체는 온각, 마지막 머켈 디스크는 촉각을 이제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경섬유입니다. A 섬유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 델타, 감마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B섬유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이고요. 그리고 C섬유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 이후입니다. A섬유 같은 경우에는 마리집 신경섬유로서 압력에 예민을 하고요. B섬유 같은 경우에는 산소에 예민합니다. 그리고 C섬유 같은 경우에는 민마리집 신경섬유로서 국소 마취에 민감합니다. 아홉 번째, 중추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체 내부 및 외부의 모든 말초기관에서 감각신경을 통하여 들어오는 각종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한 후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해당 기관에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대뇌, 사이뇌, 중간뇌, 다리뇌, 숨뇌, 소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뇌척수막 종류입니다. 세 개의 막이 있는데 경질막, 거미막, 면질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번째, 뇌실입니다. 뇌실은 뇌척수액이 존재하고요. 가쪽뇌실, 셋째뇌실, 중뇌, 수도관, 넷째 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척수액 같은 경우에는 뇌실의 맥락 얼기에서 생산이 됩니다. 뇌와 척수를 지지하고 외부 충격에 보호해 줍니다. 순환 경로는 가쪽뇌실, 셋째뇌실, 중간뇌, 수도관, 그리고 넷째 뇌실, 척수 중심관, 마지막 종말 뇌실로 이제 순환 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13번째, 대뇌입니다. 대뇌는 이마엽, 마루엽, 뒤통수엽, 그리고 간자엽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마엽 같은 경우에는 운동 기능과 행동과 감정을 그리고 기억 저장까지 하고 있고요. 이마엽은 이쪽이 이마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루엽 같은 경우에는 신체 감각과 인지하고 미각이나 언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루엽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마루엽이 되겠고요. 뒤통수엽 같은 경우에는 시각을 이쪽이 뒤통수엽이 되겠고요. 간자엽은 청각에 관련된 기능을 하고 또 미각이나 언어 이해, 감정과 조종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자엽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간자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이 손해가 되겠죠? 네. 이마엽과 마루엽은 중심고랑으로 나누고요. 이마엽과 관자엽은 가쪽고랑으로 나누고 마루엽과 뒤통수엽은 마루, 뒤통수, 고랑으로 나눕니다. 14번째 대뇌 석질입니다. 교차섬유, 투사섬유, 연합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닥핵입니다. 바닥핵은 꼬리핵과 렌즈핵 그리고 편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줄무늬체 같은 경우에는 꼬리핵과 렌즈핵이고 바닥핵 손상이 되게 되면 파킨슨병이나 무도병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창백핵과 중간내 흑색질 사이 손상이 되게 되면 근육 경직과 떨림 마비가 오게 됩니다. 15번째 사인회입니다. 사인회는 시상 상부, 시상, 그리고 시상 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상 상부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성기는 낮 주기를 조절하는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인 설방울샘이 존재하고요. 사인회의 가장 등쪽 부분, 셋째 내실의 지붕입니다. 시상 같은 경우에는 후각을 제외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감각 정보를 대뇌로 전달되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계점이 되겠고요. 시상 하부 같은 경우에는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온 조절이나 음식 섭취 조절, 수분 섭취 조절 기능 수행, 그리고 성적 쾌락, 분노, 공포 등의 감정과도 관여합니다. 16번째 뇌줄기입니다. 뇌줄기는 이렇게 또 중간내, 다리내, 숨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간내 같은 경우에는 불수의 기능을 조절하는 구물체의 사령부고요. 뇌둔덕체, 대뇌다리, 적색핵, 흑색질, 중간내 수도관, 그리고 뇌신경 3, 4번에 기시합니다. 다리내 같은 경우에는 뇌신경 5번에서 8번에 기시되고 다리내핵, 다리내 아랫부분은 호흡이나 삼키기 그리고 평형 조절 같은 숨뇌의 기능들을 일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숨뇌 같은 경우에는 뇌와 척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심장 중추이며 혈관 운동 중추이고 호흡 중추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채기나 기침이나 삼킴, 구토와 관련된 반사 중추이고 뇌신경 9번에서 12번 기시되어 있고 올리브핵, 쐐기핵, 널판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7번째 손해입니다. 신체의 자세, 근육, 세밀히 조절해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운동을 순서대로 세밀하게 조절해주고 가로틈새에 의해 대뇌랑 나뉩니다. 손해에는 이렇게 치아핵, 마개핵, 둥근핵, 꼭지핵이 존재하고 있는데 치아핵 같은 경우에는 섬세 선운동, 마개핵은 중력 지탱을, 둥근핵은 골격근 긴장 및 고유 감각, 그리고 마지막 꼭지핵은 평형 및 회전 감각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손상이 되게 되면 근긴장 저하, 의도 떨림, 겨냥 이상이 있겠고요. 상반 운동 반복 불능증도 있고 언어 장애도 생기게 됩니다. 18번째 척수입니다. 척추관 속에 위치해 있고요. 두께는 1.8cm 정도, 길이는 40에서 45cm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동과 감각, 반사작용을 하고 있고 뇌와 말초신경계의 정보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19번째 신경로입니다. 첫 번째 감각경로 같은 경우에는 디백색질 기둥 경로는 위치가 정확한 미세 촉각, 압력, 진동, 고유수용성 감각을 1차 감각 거질로 전달합니다. 척수 시상로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촉각, 압력, 통증, 온도 감각을 1차 감각 거질로 전달합니다. 척수 손해로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나 뼈, 관절에 관한 고유 감각 정보를 손의 거질에 전달합니다. 운동 경로 같은 경우에는 거질 척수로는
뼈대 근육의 수위 운동을 조절해주고 피라밋 외로는 근긴장도를 무의식 수준에서 조절하고 또 평형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20번째 말초신경계입니다. 새성신경계의 자율신경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신경입니다.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12번째까지 있고요. 첫 번째는 후각신경, 두 번째 시각신경, 세 번째 눈돌림신경, 네 번째 도르래신경, 그리고 다섯 번째는 3차 신경, 여섯 번째는 갓돌림신경, 일곱 번째는 얼굴신경, 여덟 번째는 속귀신경, 아홉 번째는 혀인두신경, 열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주신경, 11번째는 더부신경, 12번째는 혀밑신경까지 총 12개의 뇌신경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은 1번, 2번, 8번이고요. 운동신경은 3번, 4번, 6번, 11번, 12번이고 혼합신경은 5번, 7번, 9번, 10번이며 마지막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3번, 7번, 9번, 10번입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외워두셔야 합니다. 22번째 척수신경입니다. 31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목신경 8쌍, 가슴신경 12쌍, 거리신경 5쌍, 엉치신경 5쌍, 꼬리신경 1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막신경 같은 경우는 C3에서 5까지고 목신경 분지입니다. 가슴신경에는 신경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3번째 목신경 얼기입니다. C1에서 C4의 앞가지와 C5 부분으로 형성이 되고요. C3와 C4 같은 경우에는 빗장 위신경이고 C3부터 5 같은 경우에는 가로막 신경입니다. 24번째 위팔신경 얼기입니다. C5에서 T1의 앞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줄기, 갈래, 다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겨드랑 신경 같은 경우에는 C5에서 C6, 근육피부 신경은 C5에서 C7, 정중신경 같은 경우에는 C6에서 T1, 노신경은 C5에서 T1, 자신경 같은 경우에는 C8에서 T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번째 허리신경 얼기입니다. T12에서 L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번째 엉치신경 얼기입니다. L4에서부터 S4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볼기신경은 L4에서 S2, 궁등신경은 L4에서 S3. 볼기신경은 또 이렇게 위 볼기신경과 아래 볼기신경으로 나눕니다. 각각의 얼기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강신경은 L4에서 S3, 그리고 원종아리 신경은 L4에서 S2로 이제 신경 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7번째 반사입니다. 5대 요소는 수용체, 들신경, 반사중추, 날신경, 효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번째 자율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교감신경에서는 이제 교감신경의 기시점과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기시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경절 이전 섬유와 이후 섬유를 꼭 비교를 해주시면서 외워주신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만 꼭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째 생리적 작용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